네, 자, 인수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인수위 과제를 밝힌 바가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신용현 대변인 직접 연결해서 인수위 여러 현안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일입니다. 네, 의원님. 자, 인수위가 다처를 올린 지가 2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네, 많이 그렇습니다. 바쁘시죠? 정말로 바쁩니다. 이게 인수위라는 게 활동 기간은 짧은데 그 업무는 굉장히 방대해서요. 네. 아주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일 그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제 진행 사항을 챙기고 있고요. 또 주말 없이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아하. 잡음이 좀 있었어요. 예컨대 뭐 법무부 장관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고 뭐 검찰 얘기 나오니까 물에 분노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김태일 장하대 총장 같은 경우는 위촉됐다가 하루 만에 또 물러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인수위 또 점령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인수위 그 출범을 할 때 계속 이제 인수위원장이나 뭐 당선인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이제 점령군 아니다. 겸손한 자세로 해라.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부처만 쪼여서 자료 요구하고 보고받고 할 게 아니라 그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준비된 자세로 보고를 받아라. 그다음에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안에 특히 조심해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셨고요. 네. 뭐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제 그 당선인의 공약에 반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셔서 법무부 보고가 뒤로 가긴 했지만 뭐 결국 받았고요. 하긴 법무부 했고요. 장관 했고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좀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이제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김태일 총장님 같은 경우는 뭐 그 국민통합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그 자문위원 임명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정치분과위원장이었죠? 예. 국민통합위원회가 제가 일하는 이쪽에 속해 있진 않지만 제가 이제 여쭤는 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셔서 본인이 이제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게 임명이 된 후에 사퇴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임명장을 받기 전에 임명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1차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뭐 어떤 내용들 공개가 됩니까? 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국정과제를 공개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1차로 이제 전체 그 안건들이 국정과제 후보안들이 취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이제 기획조정분과를 비롯해서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예. 뭐 외교안보 국방분과도 있고 뭐 경제 1분과 2분과도 있고 이제 여러 분과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분과에서 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뭐 그동안에 받았던 부처 보고나 현장 의견 이런 걸 들어서 이런 거를 국정과제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각 분과에서 만들어서 주말까지 제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출된 것들이 이렇게 취합돼서 이런 것들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가 보고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되는 초안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취합된 거기 때문에요. 네. 이 내용을 이제 토대로 뭐 아무래도 이제 분과별로 협력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또 이제 의견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율도 해야 되고 또 뭐 이제 그 레벨 같은 것도 좀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뭐 레벨도 맞추고 뭐 이런 것들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좀 이런 과제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2차로 2차도 취합이 되는 4월 18일 이게 이 일정 계획은 벌써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1차로 취합이 되고 나면 4월 18일날 이제 일종의 선정 작업을 거치고 25일쯤에는 이제 최종안을 만들고
5월 2일 정도에는 당선인하고 같이 이제 확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5월 3일서부터 9일 사이에 당선인께서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하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네. 저희가 계속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일정대로 쭉쭉 잘 진행될 것이다 이 예.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이제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거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국정과제 우선 과제 중에 공수처법 24조하고 예. 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문제, 검찰정법 부분 이것도 초안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초안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아직 이제 저도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제 이제 공지를 낸 게 있는데 공수처법 24조의 폐지에 대해서 공수처가 뭐 반대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는 거는 어제 공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 정부가 한 일 중에 잘한 것들은 이어가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계승하려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정과제 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거가 계승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과학 기술 분야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주 분야 같은 거는 이전 정부부터 이제 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우주 기술 개발을 이제 꾸준하게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새 정부에서는 그걸 더 한 단계 이제 앞으로 더 우주 기술 개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주 관련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그 우주 관련 기관 뭐 예를 들면 우주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논의도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그 앞 정부에서부터 이어가는 걸 거고요. 뭐 그 유사한 분야로는 이제 수소 경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좀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많은 것을 좀 따라가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과학 기술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부터 그 오던 거를 이어서 더 발전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분야의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좌우 정부 조직 개편이 가장 좀 또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 이제 공약이기도 하고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래가족부로 뭐 명칭을 변경하는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이제 핫 이슈로 올라와 가장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그 폐지 공약은 변함없이 이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고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최근에도 뭐 이거 약속은 지키겠다 이렇게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계속 유지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여성 정책이 포기된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또 여성가족부가 했던 다른 업무들도 있습니다. 뭐 청소년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다문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그 정부 부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단체들하고 만났을 때 안철수 위원장이 설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환경이 변하고 있고 지금 이미 변했고 그렇다면 그 환경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역할 그러니까 그 정부 부처의 역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게 이제 인수위 역할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좋은 그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뭐 그것도 이제 단수가 아니고 한 두세 가지 이제 제안을 당선인께 드려서 당선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신용현 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건
그 얘기를 언론에서만 계속 듣고 있고요. 본인은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저는 들은 바 전혀 아, 없고요. 예. 그 과학기술부총리제가 될지 안 될지도 이제 사실은 아직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정과제가 수립되면서 그런 과제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조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음흠.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 수립 일정하고 그 정부 조직 개편하는 거가 조금 국정과제를 그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이제 안이 확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부가 뭐 부총리제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정부 조직 개편하려면 결국 입법 사항이거든요. 정부 조직법 예, 바꾸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여소야대 현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법 개정 사항이고요. 예. 뭐 민주당이 이제 심하게 반대를 하시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정부 조직 개편은 이제 최소화할 거다 아니면 이제 나중에 할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처음부터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전제로 그걸 전제로 깔아놓고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정부 조직 개편 폭을 얼만큼 할지, 뭐 소폭으로 할지, 중폭으로 할지, 그 다음에 이제 단일안으로 준비가 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이 정부 조직 개편이 그러니까 법 개정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복수안으로 할지, 뭐 여러 가지 논의는 이제 되겠지만 지금은 뭐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추경호 간사님이 이제 이쪽을 맡고 계신데 네. 추경호 간사가 직접 이제 기자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이제 논의를 시작해가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부분 지금 입법 사항들이 많아요. 핵심 공약을 좀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뭐 검찰 얘기 다 입법 사항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법률보다는 대통령령 훈령을 좀 바꾸겠다. 인수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되면 또 편법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법 개정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트랙이요? 예. 저희는 이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게 오래 끌게 될 때는 또 그 법 개정 될 때만을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에 관련돼서는 뭐 부동산 TF가 저희 만들어져 있는데 부동산 TF에서 민간 임대 등록을 활성화한다거나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한다거나 하는 그냥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시행령 같은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법 개정이 되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해 나가면서 법 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뭐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선거에서 네. 국민들의 이제 의사가 좀 표현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는 이제 민주당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무조건 뭐 법 개정을 뭐 우리는 안 하겠다, 뭐 미뤄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국민들의 이제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50조 추경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민주당에서 하고 좀 얘기가 잘 되고 있는, 특히 기재부하고 금액 뭐 얘기가
되는 게 중요한데 어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표했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되시고 나서 인수위가 이제 일관되게 밝힌 것이 예. 가장 이제 신속하게 그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신속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신속하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재정 당국 그게 뭐 추경이라고 하는 게 재정 당국에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계산이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재정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뭐 부족한 거는 이만큼이니까 뭐 적자 국채라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그걸 이제 좀 땡기고 시간은 가급적이면 땡기고 그 손실 보상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현 정부 안에서 이제 조금 힘들겠다. 그 일정 내에 소화하는 게 힘들겠다 하는 게 이제 아마 재정 당국하고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역시 이제 추경호 간사가 아마 새 정부 출범해서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 보상을 하는 것, 코로나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자 재정 문제보다 더 우위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상 보장이 돼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이제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는 거는 국가적인 책무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수위원회 신용현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